이 남자 당장 내보내. 여긴 미국이고 우리는 영어로 말해. 보안 책임자의 목소리는 로비에 크게 울려 퍼졌고 박우진은 92세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통화하던 중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보안 요원이 상상도 못했던 일은 단 몇 분 뒤 벌어졌다. 그가 회의실 본관에 들어서자 아까 자신이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가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가슴엔 황금색 FBI 국장 배지가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무도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이 순간이 오만이 정의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사실만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박우진은 늘 그랬듯이 보스턴 FBI 지역 본부로 향했다. 15년 전 한국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가 FBI 국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인종차별의 벽을 하나씩 깨부수며 이룬 성취였다. 네,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박우진이 한국어로 다정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는 것과 달리 박우진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할아버지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미국 유학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분이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구엘 씨. 박우진은 건물 입구를 청소하는 히스패닉 청소부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그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했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했다.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자 데이비드 밀러라는 보안 책임자가 그를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박우진이 전화를 끊자마자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FBI 본부에서 그런 이상한 외계어를 짓거리다니.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실려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박우진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할아버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코웃음을 쳤다. 오, 영어도 할 줄 알았네.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언어를 쓰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FBI에서 그런 수상한 행동은 용납 못해. 박우진이 신분증을 꺼내자 데이비드는 그것을 거칠게 낚아채 겨우 힐끗 본 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게 뭐야? 우진? 박? 이런 이름은 발음조차 할 수 없어. 이름도 제대로 못 가진 사람이 어떻게 FBI에 들어왔지?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인종차별적 혐오가 가득했다. 다른 보안 요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악명 높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보안 검사를 위해 따라와야겠어. 데이비드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우진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내면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이 순간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FBI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참을성이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비드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우지나 참을인랜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데이비드는 박우진을 복도 끝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격리된 방으로 끌고 갔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몇 개의 의자만 놓인 작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젊은 요원들 중 누구도 개입할 용기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어렸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박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데이비드는 대답 대신 박우진의 서류들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중에는 한국어로 된 개인 메모도 있었다. 그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한 장을 집어들고 박우진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이런 글자들은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어. 뭐라고 썼지? 테러리스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 데이비드가 비웃으며 말했다. 박우진은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찢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보안 요원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행동입니까? 명백한 시민권 침해입니다. 박우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웃으며 박우진을 밀쳤다. 오호, 변호사인가 보지. 하지만 여기선 내가 법이야. 넌 그저 복종하면 돼. 그것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었다.
데이비드 밀러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시스템의 반영이었다. 그는 아시아계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굴욕을 견딜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우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입 닥쳐.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이런 이름은 네가 누군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 네가 그 더러운 언어로 테러리스트들과 공모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겠어? 박우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굴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악당이 스스로를 완전히 노출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그의 몰락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그의 한국 이름에 대한 모든 모욕은 데이비드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방 안에서 데이비드의 오만한 표정과 행동을 지켜보며 박우진은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미래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은 날, 미국 이민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FBI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의 자부심까지 15년 동안 그는 인종차별적 농담과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며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FBI에 있다니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박우진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인종차별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오늘 그는 단지 한 명의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을 것이다. 보안실 안에서 데이비드는 오만함을 계속 과시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박우진의 신분증을 두드리며 일부러 틀리게 발음하면서 그의 한국 이름을 조롱했다. 우진박, 이런 걸 발음하기도 힘들어. 이런 이름으로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박우진은 침묵을 유지했다.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또 다른 한국어 문서를 찍거나 그의 이름을 모욕할 때마다 박우진은 그의 가족이 그 이름에 담은 의미와 자부심을 떠올렸다. 우진아, 내 이름은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10살 생일에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이었다. 내 이름은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단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데이비드는 박우진의 품위 있는 침묵에 점점 더 불편해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마. 그가 명령했다. 데이비드 뒤에서 사라 데이비스라는 젊은 여성 요원이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부당함에 개입할 용기가 없었다.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이 데이비드의 발 앞으로 미끄러졌고 그는 경멸스럽게 발로 걷어찼다. 문 앞에 서 있던 케빈 존스 요원은 잠시 박우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정의감은 없었다. 모두가 이 잔혹함에 침묵하는 공범자들이었다. 박우진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미국 FBI의 국장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봐, 내 종류의 사람들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데이비드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나 내 이름이 의미가 있겠지. 박우진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에서 식당 접시닦기로 일하며 그의 학비를 벌었다. 아버지는 2개의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박우진은 데이비드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데이비드가 아마도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수없이 했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아마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박우진이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굴복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 건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박우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화면에는 FBI 총국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 전화를 낚아채 화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오만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FBI 총국장에게서 전화라고? 웃기지 마. 아마 가짜 발신자 표시겠지. 꽤 교묘한데 테러리스트. 몇 분 후 마침내 그 굴욕적인 장면이 끝났다. 데이비드는 마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처럼 승리감에 차서 일어섰다. 박우진의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구겨진 신분증만이 남았지만 그는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아닌 국장으로서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우진이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데이비드는 조롱하듯 웃었다. 네가 그런 말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인 줄 알아? 너 같은 사람들은 항상 결국 용서를 빌거나 그냥 사라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 나는 항상 이긴다고.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FBI 국장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출구는 저쪽이야. 곧 돌아오지 마.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다. 박우진은 천천히 일어나 신분증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걸음은 패배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자신을 모욕한 자에게 단호한 응징을 내릴 지휘관의 걸음이었다. 금속 문이 그의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복도는 무덤처럼 조용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침묵이 가득했다. 하지만 박우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데이비드 밀러의 오만한 웃음을 기억하며 혼잣말로 되풀이했다.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두고 보자.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박우진은 자신의 넥타이를 정돈했다. 15년 전 그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희망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우진아, 미국에서 네가 겪을 모든 어려움은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잘 기억해라. 우리 박씨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절대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우진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았다. 구겨진 양복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지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FBI 국장 박우진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빛났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우진은 이 순간을 위해 15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모욕, 모든 차별, 모든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아 라는 말들이 그를 이 순간을 위해 단련시켜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FBI 고위 간부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가 보였다. 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며 걸음을 내디뎠다.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정의의 시간이 왔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도전한 겁니다. 데이비드 밀러.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데이비드 밀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방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그는 시스템의 보호막 뒤에 숨어 약자들을 괴롭히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희생자가 무력하지 않았다. 박우진은 주요 회의실을 향해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데이비드 밀러의 운명을 폭발시킬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처럼 울렸다. 복도의 요원들은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박우진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굴욕과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끌어올랐지만 그는 이 감정들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로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오늘 이 위원회에서 그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옷깃을 정돈하고 넥타이를 바로 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우진아, 네 겉모습은 내 내면의 존엄성을 반영하는 거야.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항상 품위를 잃지 않았다. 가족의 식사를 줄여가며 아들의 교복을 깨끗이 다림질했던 어머니의 손길이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다. 데이비드는 분명 박우진이 그저 무력하고 굴욕당한 또 하나의 아시아계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분 후 그가 회의실에 들어와 국장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 데이비드는 자신의 실수의 규모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다. 박우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FBI 윤리 및 행동위원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분기별 회의에는 모든 부서장, 의회 대표, 심지어 백악관 관계자까지 참석할 것이다.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아시아계 실습생이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우진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박우진은 전날 저녁 책상에 놓아둔 공식 배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미국 내 모든 법 집행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는 배지를 정성스럽게 정장에 달았다. 배지가 그의 가슴에서 빛날 때 바구지는 잠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민자에서 지금은 FBI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성공은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모든 이민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 바구지는 자신의 개인적 존엄성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기관의 진실성을 회복할 시간이었다.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다. 각 걸음은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바구진이 회의실 문을 밀어 열자 넓은 공간은 이미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국장들, 부서장들, 검찰총장, 2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백악관 대표가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왼쪽 테이블에는 데이비드 밀러가 행정팀과 함께 보안 대표로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치 보안실에서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바구진이 중앙 의자를 향해 걸어가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일어섰다. 데이비드도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여전히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바구진의 정장에 달린 FBI 국장의 금색 배지가 권위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상단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빛나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FBI 국장 바구진. 어린 시절 미국으로 막 이민 왔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놀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바구진? 그게 뭐야? 발음할 수도 없어. 선생님조차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냥 너를 진이라고 부를게라고 했다. 그날 밤 바구진은 울면서 잠들었다.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지금 그 이름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 집행기관의 책임자 앞에 당당히 놓여 있었다. 바구진은 중앙 의자에 앉았고 시선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바구진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이 불신으로 떨렸고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바구진은 데이비드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아침에 누구를 모욕했는지 갑작스럽게 깨달았고 바구진의 경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데이비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바구진은 놓치지 않았다. 오늘 회의는 매우 특별할 것 같군요, 국장님. 검찰총장 마샤 존슨이 바구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바구진의 승진을 지지했던 몇 안 되는 고위 인사 중 하나였다. 네,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바구진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결의가 깔려 있었다. 데이비드가 바구진을 국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권력 역학이 뒤집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를 모욕하고 괴롭혔는지 이해했다. 바구진은 더 이상 데이비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굴욕당한 아시아계 남성이 아니라 정의를 회복할 준비가 된 국장 바구진이었다. 서기, 회의록을 준비해 주세요. 바구진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굴욕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며시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구진의 냉정한 목소리가 그를 얼어붙게 했다. 밀러 씨, 오늘 보고서 발표 준비는 끝내셨습니까? 당신이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회의를 시작해도 될까요? 행정비서가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행하세요. 바구진이 단호하고 결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다. 바구진은 이 기회를 이용해 데이비드 밀러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용인하는 부패한 시스템 전체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비서가 의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FBI 윤리및 행동분기별위원회입니다. 첫 번째 안건, 연방 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검토. 데이비드 밀러 보안 책임자가 지난 분기의 사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밀러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바구진은 그날 아침에 겪은 굴욕을 떠올렸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그의 손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지 생각했다. 오늘 당신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정확히 내리겠습니다. 바구진은 정의의 칼을 정신적으로 갈며 생각했다. 밀러 씨, 보고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바구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렇게 데이비드 밀러와 그가 대표하는 시스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데이비드는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의 다리는 간신히 그를 지탱했고 보고서 페이지를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국장과 보안 책임자 사이에 뚜렷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질문하는 시선들이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바구진과 무너질 것 같은 데이비드 사이를 오갔다. 데이비드가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 분기 동안 우리는 23건의 요원 부적절 행동 사례를 기록했으며 모두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날 밤 바구진은 데이비드의 인사 기록을 철저히 검토했다. 9건의 인종차별 불만 사항이 있었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턴이었다. 밀러 씨, 검찰총장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작년에 접수된 민원들의 처리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소수민족 관련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요. 데이비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 질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바구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그렇다면 왜 9건의 불만 사항 중 8건이 소수민족에 관한 것이었나요? 그리고 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나요? 데이비드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들 수 없었다. 데이비드 밀러 씨, 바구진이 계속했다. 오늘 아침 약 8시경 당신은 누구를 검문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목을 가다듬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덫에 걸린 동물처럼 보였다. 그 순간 데이비드가 연단에 도착했을 때 바구진과 그의 시선이 넓은 회의실 안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 사이의 개인적인 대결이 아니라 곧 드러날 체계적인 불의에 대한 정면 대결이었다.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밀러 씨? 바구진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데이비드는 목을 가다듬었다. 신분증을 보이지 않은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개인이었습니다. 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 개인이 누구였습니까? 바구진이 추궁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국장님이었습니다, 박 국장님. 그 한 문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그의 범죄의 무게. 바구진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의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검찰총장은 미간을 찌푸렸고 톰슨 상원 의원은 갑자기 더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계속해서 진술하세요. 오늘 아침 내게 한 말과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더 이상 데이비드 밀러를 변호할 사람은 없었다. 그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정의의 심판에 도전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더듬으며 아침의 사건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국장님께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적절하게요? 바구진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강제로 보안실로 끌려갔고 내 한국어 신분증과 서류는 당신의 손에 의해 찢기고 모욕당했습니다. 영장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내가 항의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비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바구진은 그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비서, 오늘 아침 8시 13분에 복도 보안 영상을 증거로 재생해 주세요. 회의실 뒤쪽 스크린에 데이비드가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바구진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그를 강제로 끌고 가는 영상이 나타났다. 보안검사, 나와 함께 오세요.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바구진은 볼 필요가 없었다. 그 굴욕의 모든 순간은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다.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데이비드가 바구진의 한국어 메모를 조롱하고 찢는 장면이 나왔다. 이런 외계 글자들은 여기서 쓸모가 없어. 테러리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울려 퍼졌다. 검찰총장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상원 의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악관 대표는 분노에 차서 메모장에 빠르게 메모를 적었다. 영상이 끝나자 바구진이 물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표준 절차입니까, 밀러 씨? 아닙니다, 국장님. 데이비드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대답이 없자 박우진이 그를 대신해 답했다. 내가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시아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나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박우진의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진실의 냉철함을 표현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불법 검문과 폭행을 몇 번이나 저질렀습니까? 당신의 오만함에 의해 얼마나 많은 소수 민족들이 짓밟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류되고 굴욕을 당했습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용인하는 이 부패한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입니까? 단지 그들의 피해자들이 권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박우진의 질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억압된 분노가 아니라 정의의 선언이었다.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못하고 연단에 매달려 있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실수 때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우진이 천천히 계속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용인하는 이 전체 시스템이 재판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박우진은 비서에게 명령했다. 증언과 영상 증거를 기록하세요. 연방검찰과 법무부 시민권리국의 데이비드 밀러 보안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 차별적 행위, 사법방해에 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검찰총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무실에서 오늘 바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또한 밀러 씨의 FBI 직무 즉시 해제와 피고와 관련된 지난 5년간의 모든 불규칙 행위에 대한 전면 감사를 결정합니다. 명령은 즉시 기록되었다. 아무도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그 회의실에서 누구도 정의의 판결에 도전하지 않았다. 박우진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그 기관에 존재하는 모든 위선과 기만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다. 국장의 자리는 단순히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다. 톰슨 상원의원이 침묵을 깼다. 박 국장님, 이런 차별 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FBI 훈련소에서 그가 겪었던 모든 미묘한 차별과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나쁜 사과가 아닙니다, 상원 의원님. 그것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박우진은 데이비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밀러 씨, 당신이 압수한 나의 개인 서류 중에는 할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테러리스트 메시지라고 부르며 찢어버린 그것은 92세의 노인이 손자에게 보낸 생일 편지였습니다. 회의실에 집단적인 숨 막힘이 느껴졌다. 백악관 대표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박우진이 물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할아버지의 마을을 구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인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의 손자가 이제 미국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썼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수치심의 표정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다. 계속 진술하세요, 밀러 씨. 박우진이 명령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오늘 아침의 모든 일을 세세하게 설명하세요. 한 단어도 빠뜨리지 말고. 불충분해요? 박우진이 엄중하게 물었다. 제가 강제로 보안실로 끌려가 당신의 손에 의해 한국어 신분증과 서류가 찢기고 모욕당했습니다. 영장도 없고 증인도 없었죠. 제가 항의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비드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박우진은 그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비서, 오늘 아침 8시 13분 복도 보안 영상의 음성을 증거로 재생해 주세요. 스크린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넌 그저 복종하면 돼. 데이비드는 연단에 서서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박우진이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저와 비슷한 상황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하겠죠. 박우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저 이름도 기억할 가치가 없는 얼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존엄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박우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에 대한 9건의 공식 불만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권력남용, 신체적 폭행 등의 혐의로요.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의 이름이 이 모든 사건에 등장하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우진이 계속했다. 이 9건의 불만 중 8건이 소수 민족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터번을 강제로 벗게 된 학생, 무슬림 여성,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모두 당신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데이비드 밀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우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FBI 국장의 정체성을 모욕하고 한국어 문서를 파괴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깊게 숨 쉬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저 평범한 아시아계 남성이었다면 이 모든 학대는 다른 9건의 사례처럼 조용히 묻혔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밀러 씨? 데이비드는 종이처럼 창백해진 채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더 이상 침묵은 없을 것입니다. 박우진이 결연히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파일 더미를 테이블 위에 다시 놓았다. 이제 폭로가 시작되었고 어떤 배지나 제복도 더 이상 추악한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박우진은 검찰총장을 바라보았다. 존슨 검찰총장님,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완전한 투명성을 원합니다. 누구도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박 국장님. 제 최고의 검사들을 이 사건에 배정하겠습니다. 데이비드의 다리가 흔들렸다. 그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다. 그의 전체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그의 전체 경력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었다. 당신은 단지 오늘 아침의 실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우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용인하는 이 전체 시스템이 재판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박우진은 마침내 일어섰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굴욕당한 이민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법 집행을 상징하는 정의의 화신이었다. 밀러 씨, 당신이 다른 소수 민족들에게 행한 학대에 대한 증언들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모든 피해자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박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분노, 그들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의를 구하러 왔을 때 시스템은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박우진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다. 여기 무슬림 여성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녀는 히잡을 강제로 벗게 되었고 당신은 그것을 테러리스트 두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시크교 학생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는 터번을 모욕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멕시코계 미국인 교수가 당신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연단에 서서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직면하고 있었다. 비서에게 증언과 증거를 기록하도록 지시합니다. 박우진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저는 연방검찰과 법무부 시민권 리국의 데이비드 밀러 보안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 차별적 행위, 사법 방해에 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검찰총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무실에서 오늘 바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또한 저는 밀러 씨의 FBI 직무 즉시 해제와 피고와 관련된 지난 5년간의 모든 불규칙 행위에 대한 전면 감사를 결정합니다. 명령은 즉시 기록되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정의의 판결에 도전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다. 박 국장님,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기관 내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조사 결과와 모든 관련 자료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는 이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박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깨달음이 동시에 있었다. 밀러 씨, 당신은 오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우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행동을 용인해온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오늘부터 그 시스템은 변화할 것입니다. 박우진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각 참석자를 하나씩 만났다.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공모입니다. 이제부터 FBI에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밀러 씨를 데려가십시오. 박우진이 경비원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배지와 무기를 압수하고 개인 소지품을 수집한 후 건물에서 퇴거시키십시오. 박우진은 데이비드 밀러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밀러 씨, 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종차별, 권력남용, 신체적 폭행으로 당신에 대한 최소 9건의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파일 더미를 던졌다. 당신의 이름이 이 모든 사건에 등장하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우진이 계속했다. 이 9건의 불만 중 8건이 소수 민족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터번을 강제로 벗게 된 학생, 무슬림 여성,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백악관 대표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메모를 계속 작성했고 상원 의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밀러 씨. 이것은 패턴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증거입니다. 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다. 이 나라가 여전히 이런 종류의 편견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우진이 덧붙였다. 당신은 FBI 국장의 정체성을 모욕하고 한국어 문서를 파괴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모든 시선이 데이비드에게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로 무너진 사람이었다. 아마도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을 겁니다. 박우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제가 단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제 존엄성은 덜 중요했을까요? 데이비드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연단을 꽉 붙잡고 있었고 다리는 그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제가 FBI 국장이 아니었다면 제 운명은 어땠을까요? 박우진이 차갑게 물었다. 저는 존엄성이 산산조각 난 차에 조롱받으며 쫓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피해자들을 계속 괴롭히며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톰슨 상원 의원이 목을 가다듬었다. 박 국장님, 저는 법사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신이 제안한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박우진은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위원회는 데이비드 밀러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하며 검찰이 시민권 침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형사 고발을 조사하고 제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더불어 FBI는 그를 즉시 해고하고 다시는 어떤 공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우진을 바라보았지만 박우진은 그를 차갑게 잘라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아침 데이비드가 그를 보안실로 끌고 갔을 때 박우진은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분노를 통제했다. 그리고 이제 정의는 완전히 실현되었다. 요원들 밀러 씨를 데려가십시오. 박우진이 명령했다. 수시간의 소모적인 회의 끝에 마침내 최종 결정의 순간이 왔다. 회의실에는 이제 몇 명만 남아 있었다. 데이비드 밀러는 여전히 연단에 서 있었고 자신의 범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한 보안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공허했다. 한때 세상을 지배하는 듯했던 남자는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박우진은 그를 회의실 중앙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형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데이비드 밀러 박우진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은 이 기관과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가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혈색이 없었다. 당신은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인종적 편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은 기관의 국장인 저에게까지 그 행동을 확장했습니다. 박우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 아침의 사건을 떠올렸다. 데이비드가 그의 한국어 서류를 찢었을 때의 그 아픔, 할아버지의 편지가 테러리스트 메시지라고 조롱받았을 때의 그 분노.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감정을 통제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다. 만약 제가 FBI 국장이 아니었다면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소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방에서 가장 위험 있는 존재였다. 이 위원회는 당신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시민권 침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형사고발을 조사하고 제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몰락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더불어 FBI는 당신을 즉시 해고하고 다시는 어떤 공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일어섰다. 저는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맡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가기관 내의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증거입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박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표정이 있었다. 하지만 박우진은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2명의 FBI 요원이 앞으로 나와 데이비드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그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다. 데이비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문이 닫히자 박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오늘의 사건은 기관 내에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록하세요. 그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FBI 윤리마이츠 행동위원회, 피고 데이비드 밀러, 직권남용, 시민권 침해, 인종차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에서 해제됨. 데이비드 밀러는 한때 그렇게 오만하게 걸었던 회의실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밖으로 호송되었다. 이제 배지도 권력도 없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그의 범죄에 대한 결과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한때 당당했던 그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한 절망이었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어떤 동료도 그의 방향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 초래한 끝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박우진에게 다가왔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박 국장님. 오늘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박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정의가 마침내 회복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할 준비를 했다. 기록하세요. 그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FBI 윤리 및 행동위원회, 피고 데이비드 밀러, 직권남용, 시민권 침해, 인종차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에서 해제됨. 다음날 아침 박우진은 늘 그랬듯이 FBI로 향했다. 그가 들어서자 모든 요원들이 존경의 표시로 일어났다. 놀랍게도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전의 형식적인 존중과는 달랐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복도 끝에 있던 히스패닉계 청소부의 시선과 리셉션에서 그를 지켜보던 젊은 아시아계 인턴의 조용한 경의였다. 그것은 박우진에게 어떤 공식적인 칭찬보다 더 가치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구엘 씨. 박우진이 청소부에게 인사했다. 남자는 감격에 찬 미소로 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국장님.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것은 단순한 날씨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희망에 대한 말이었다.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박우진은 전화기를 꺼내 할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노인이 전화를 받자 박우진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졌다. 주변의 요원들은 승인의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이 잘 해결됐어요. 박우진이 말했다. 역시 우리 우진이구나.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잖니.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절대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가치들이 오늘 저를 인도했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박우진은 창문으로 보스턴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FBI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박우진은 자신의 정장에 달린 국장 배지를 바로잡고 스스로에게 선언했다. 정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정의는 여기 있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이 놓여 있었다. FBI 내 소수민족 대표성 확대 및 차별방지 정책 개혁안. 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